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 컴퓨터입니다. 오늘부터 영상은 ITQ 자격증 과정 중에서 아래 한글 과목을 지금 영상을 올려서 아래 한글 과목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ITQ 자격증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ITQ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세 과목이 있고요. 물론 다섯 과목이 있는데 액세스랑 인터넷이랑 뭐 그거는 좀 많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좀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ITQ 중에서 한글이랑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를 A 등급을 받으면 OA 마스터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글은 아래 한글하고 MS 워드하고 두 과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래 한글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아래 한글은 모든 관공서, 그다음에 공기업에서는 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MS 워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 수업은 아래 한글로 하는 수업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ITQ 여기 문제집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는 여러분, KPC 자격이라는 곳에 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자료실에 가면 기출 문제, 샘플 문제 들어오시면 그동안에 봤던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다운받아서 문제집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집을 열어놓은 거를 보시면 자, 저희도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제가 하나 내려놨습니다. 자, 한글 문제. 자, A형 문제집을 가지고 연습을 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우리가 페이지를 보면 3쪽으로 나눠집니다. 자, 전체가 1페이지가 150점이고요. 자, 1번 문제가 이렇게 50점으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렇게 표를 작성하고요. 표에 합계를 내고 요 표의 분포도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면색이 되어 있는 요 부분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자 1페이지 1쪽의 문제가 되면서 전체 점수는 150점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는 150점으로 역시 자 3번 문제부터 들어가면서 이렇게 3번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을 2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각종 도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형 만들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삽입 기능이 있고 요 그림에서 클릭을 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페이지 링커 요는 문제가 추가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들 만들고 걸맵시 만들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3쪽의 내용물들을 여러분 보시면 실제적으로 한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여기에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미지 삽입, 그 다음에 문단 쩍글 저장식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문서에 좀 사용되는 형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덧말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단 번호의 기호, 그 다음에 이렇게 표, 그 다음에 쪽 번호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요 내용물들을 우리가 1시간 60분을 이제 60분 내에 완성을 해야 되고요. 총 500점 만점에 400점부터 A 등급이기 때문에 100점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ITQ 과목들은 A 등급을 받기에 굉장히 좀 본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모두 다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쉬우면서도 실생활에 많이 쓰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A 자격증으로서는 아주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아래 한글 기능을 다루어서 1페이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내려놓으면 한글 문서에서 자, 한글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제가 첫번에 글은 입력했는데 자, 여러분 한글 버전은요. 지금 거제에서는 2020 버전, 거제대학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실제적으로 뭐 진주라든지 뭐 창원, 부산 2022까지 시험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2024까지 나와 있죠. 아래 한글 버전은 202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랑 2022랑 2024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0을 배우셔도 되고 2022를 하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학원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은 2022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내용물을 자, 한글을 실행하셨습니다. 한글 내용물에 제일 먼저 ITQ 자격증은 여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백을 주는 한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단축키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축키 외우기 어려워하시면 여기 리본 메뉴에 있는 이 도구 메뉴들 또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들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많이 쓰는 메뉴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속도 향상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자, 제일 먼저 여백을 잡는 키는 F7입니다. 자, 기능키에 있는 F7 여러분 F7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 용지의 페이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A4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용지 방향은 세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A4의 가로의 폭이 210, 세로가 297입니다. 그래서 여백 지정이 있는데 여백 이렇게 항목 간의 이동은 탭 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쪽 여백이 10이 되고요. 그 다음 머릿말 10이 되고요. 왼쪽 여백은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보는 우리 메모장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스프링으로 칠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제본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11이 되겠고요. 그 다음 꼬릿말 10, 아래쪽도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여백을 줄임으로 해서 A4 한 장 안에 엄청 많은 글의 내용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백 세팅은 할 때마다 달라지나요? 아니고요. 한글, 아래 한글 시험의 여백은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에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여백부터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 또는 엔터 치면요. 굉장히 본문의 내용물을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지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 문제는 3쪽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미리 나누어 놓고 시작합니다. 자, 페이지를 나누는 키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키가 많은데 저희들 ITQ 시험은 Alt 키랑 Shift 키와 Enter 키를 사용합니다. 요렇게 페이지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페이지 설정을 하셔야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저희들 시험 문제는 3쪽에 이게 해당 페이지만 쪽번호, 머릿말을 작성하는 거죠.
해당 페이지만 쪽번호와 머릿말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페이지 쪽을 나누는 걸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고 쪽을 나눌 때 여러분 Alt, Shift, Enter 키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Alt, Shift, Enter를 하셔서 그러면 자, 여러분 이쪽으로 지금 현재 나누어졌죠. 그 다음 엔터 하면은 여기가 3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글을 작성해 놨는데 여러분들 거 보겠습니다. 1쪽에 1번이라고 쓰고 여러분 이 스타일은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할 겁니다. 이거 50점이거든요. 타자가 꽤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타자가 조금 느리시다 하는 분들은 1번 문제를 생략해도 되고요. 그런데 스타일 만들기 기능을 배워놓으면 내가 문서 작성하는데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기능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1번 하고 점을 찍으시고 엔터를 몇 다 쳐서 비워두시고 2번부터 하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 2번부터. 자, 그래서 1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의 내용물은 어떻게 되느냐면 칸수, 칸수, 칸수. 세로가 칸수가 되고요. 가로가 줄수예요. 그래서 줄을 일단 먼저 셉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되고요.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 되겠죠. 자, 그래서 표를 만들고요. 표에 대한 특징은 표 전체는 글꼴을 굴림을 주고 크기의 디폴트는 10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인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문자는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고 얘가 문제 제시죠. 그 다음에 셀 배경, 눈에 보이는 요 셀 배경 여기까지만 노란색으로 셀 배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정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됐죠.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만들어 놓은 거를 세팅해서 가져올게요. 자, 요 표는 여러분 여기서 표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표 메뉴는 여기에 메뉴에 보시면 편집 메뉴일 때도 표 도구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가도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는 요 하이 메뉴보다는 윗 상단 메뉴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자, 저희가 줄수랑 칸수를 셌었죠? 그래서 줄수는 가로 한 칸,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에 여섯 칸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섯 줄에 여섯 칸 하시고 여기에 만들기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러분들께서 보통은 파워포인트라든지 요 오피스 기능을 활용하면 오피스는 단축키가 없잖아요. 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 조절을 이렇게 대각선 위치에 놓고 이렇게 조절해서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컴퓨터에 대한 기본키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제가 하는 설명이 더 쏙쏙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용보다는 한글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 여러분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죠. 자,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었을 때 컨트롤 키와 방향 키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좌우 방향 키거든요. 좌우로 들어가는 숫자 키보드에 방향 키, 화살표,
요 화살표 방향키 옆으로는 우측, 위쪽으로는 위로,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넣기 하면요. 요 방향키를 이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실습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천천히 단축키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F5 단축키는 셀 선택이에요.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F5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선택되죠. 방향키로 옆으로 당겨가면은 이렇게 한 칸씩 갑니다. 이렇게 가죠. 그런데 F5를 한 번 더 선택을 하면 자, 여러분 느끼면 제가 엔더키를 눌렀거든요. 끝까지 바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블럭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F5를 두 번 누르면 셀 선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속적으로 합니다. 자, F5를 두 번 클릭하면 셀 선택을 연속으로 합니다. 한 번만 누르면 한 셀만 선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이요. F5. 자, 한 셀만 선택이 되죠. 그런데 F5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러면 셀 포인트가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지면서 연속적으로 셀이 선택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 키포인트를 좀 알아두시고요. 아, 근데 난 단축키 머리 복잡해. 아, 그냥 마우스로 할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팁으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방향키. 근데 반드시 한글에서 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때는 컨트롤 방향키 이용하셔야만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요거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F5를 한 번만 했었을 때 요 셀을 전체 싸지 않아도 자, 제가 앞으로 당기는 화살표를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셀 전체가 줄어들면서 요 표 전체가 움직입니다. 자, 보십시오. 컨트롤 키와 우측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셀이 늘어나면서 요 표의 전체 크기는 같이 움직여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줄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위로 가는 방향키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기능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셀을 움직일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 눌러서 내가 여기까지만 썼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두 셀을 같이 줄이고 같이 당기고 하면서 표 전체가 같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또 F5를 해서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Shift 방향키는 아직은 안 쓸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같이 조절하거나 그죠?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컨트롤 방향키를 쓰시고 난 다음에 지그재그로 이 셀이 넓어지고 이 셀은 좁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마우스 오른쪽 메뉴 누르시면요. 셀 선택을 하고 셀 높이라든지 넓이 갖기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셀 넓이 갖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셀 넓이가 동일해지죠. 자,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 밖에 여러분 이런 포인터, 요 포인트 잘 보세요. 이게 표를 선택하는 포인트거든요. 요 포인트가 되었을 때는 표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표가 자유롭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표의 속성이 여러분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표 속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 포인트가 일반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한글 세팅에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여러분, 얘가 하나의 글자예요. 봐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싸면 이렇게 영역이 지정되면서 한 글자거든요. 그러면 얘가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이렇게 한 글자다 보니까 움직이긴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표는 적당하게 여러분들께서 조절해서 움직이고 싶다고 하시면 반드시 표 속성으로 오셔가지고 더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시면 굉장히 표의 이동이 자유롭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택하기, 이동하기, 표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 표 밖에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밖에 선택하신 데에서 L, 영어 키보드의 단축키 L을 클릭하셔도 돼요. L은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표 안에 우리가 선 테두리도 할 건데 표 셀 속성 들어가는 단축키입니다.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영문 자판에 L을 입력하시면 표 속성이 나온다. 영문 L 자판을 누르면 표를 선택표, 표를 선택한 후 L을 클릭하시면 L을 입력하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표 속성 창이 나온다. 표 속성 창이 뜬다. 뭐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한 내용물을 보면이 자, 이렇게 다 입력하시고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합계도 낼 겁니다. 합계가 나오기도 하고 평균도 나오기도 하는데 합계도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캡션 기능은 여기 표에 대한 제목이에요. 표를 드래그해서 이동할 때도 얘가 같이 표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요 메뉴의 기능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요 표 안에 작성을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면 제일 먼저 순서가 여러분들 마우스로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단축키가 편해서 이렇게 쓰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아래 한글에 가장 많이 쓰는 서식 도구줄이죠, 요거. 요걸 가장 한글 기능에서 많이 쓰는 도구줄입니다. 여기에 글꼴은 분림을 해라 라고 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글꼴을 분림이라고 여기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찾으셔도 되는데 단 여기 클릭하셨을 때 모든 글꼴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림. 자, 분림을 하시고 엔터를 한번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잘 접목이 되죠. 그리고 일단은요, 모든 글꼴을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합니다. 가운데 정렬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 상위 성적 학생 수의 글자가 길어서 표 다음 줄로 내려오면서 표가 넓어졌죠. 높이가. 그죠? 높아졌죠. 이럴 때 여러분들 뭐 하시라고 하셨습니까? 컨트롤 방향키 우측으로 가는 방향키로 이렇게 여러분 드래그를 해서 꼭꼭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좀 특이하게 심표 스타일만 나오는 경우의 문제였는데 5번 시험에 보니까 1부는 심표 스타일이고요. 1부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 형태가 나왔어요. 요 소수점 실수 형태는 여러분들이 소수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심표 스타일을 붙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쉼표 스타일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기 메뉴 안에 보시면 이걸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고요. 오른쪽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하기 귀찮아, 난 단축키 쓰고 싶어 하실 때는 Shift 키와 F10번, 기능키 F10번을 클릭하시면 이 바로가기 메뉴가 바로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선단위 구분 쉼표가 나오고요. 자리점 넣기가 있죠. 여러분 자리점 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여러분 전부 다 들어가셔서 영역 지정하신 다음 오른쪽 정렬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 합계를 내야 되는 숫자들도 오른쪽으로 세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오른쪽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숫자의 칸은 다 싸셔 오른쪽 정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합계는 어디까지 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요 영역까지만 합계를 내야 돼요. 자,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저는 F10번, Shift F10번 단축키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블럭 계산식이라는 게 등장하죠. 요 블럭 계산식에 들어오면은 블록 합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블럭 합계 주시고요. 블럭 합계의 단축키 여기에 이런 걸 여러분 단축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는 합계가 되고요. 썸의 약자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A는 에버러지, 평균의 약자고요. 5번 프로덕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바로 쓰셔도 좋고요. 오른쪽 메뉴 하셔서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럼 합계가 떴죠. 이 합계를 값을 수정할 일은 거의 없고요. 뭐 소수점 단위일 때 소수점 두 자리를 해라 그래도 기본 세팅으로 구하면 나오는 디폴트 값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고 계시니까 네, 문제를 우리가 보고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 제가 같이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에 대각선이 나와 있고요. 대각선 양쪽으로 다 나와 있고요. 바깥쪽 테두리가 이중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첫 줄의 아래쪽이 이중선이고요. 천 칸의 오른쪽이 이중선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단축키가 여러분 이 표의 바깥에서 이런 상태에 찍었을 때 L 했을 때 개체 속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놨을 때는 L이 라인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L-I-N-E 라인의 L을 클릭하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셀 테두리 배경에 있는 테두리의 단축키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너무 편하고 좋은 기능이니까 테두리의 단축키를 만드는 거 L, 색깔을 쓰는 거, 입히는 거는 S, 아니 C, 컬러의 약자. 뭐 또 나누기가 스플라이트 S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L과 C는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L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L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각선 메뉴에 들어오면 한쪽으로만 나타나는 대각선을 넣을 것이냐, 양쪽으로 넣는 대각선을 넣을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를 보시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F5가 한번 되어 있는 상태에서 F5를 한번 누르면 전체 선택이 이렇게 다 돼요. 진짜 편하죠. 자, 표를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L 누르시면 테두리 요 바깥쪽 테두리를 이중선을 줄 겁니다. 그러면 테두리 메뉴에 들어와 있게 되고요. 여기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선으로 만드시고 여기 보시면 바깥쪽으로 돼 있죠. 바깥쪽 클릭하시면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중선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테두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입힐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메뉴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첫 줄만 또 남길 거잖아요. 이럴 때 Shift 누른 상태에서
요 합계되어 있는 셀만 딱 클릭하면 이 셀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속 단축키를 좀 쓰시거나 선택하시는 걸 이용하셔서 시간을 좀 줄여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역시 L 들어가시면 역시나 이중선으로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면 여기 있는 여기 위에 영역이 얘가 되겠고요. 여기에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이중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이중선을 클릭해 주시고 설정하시면 아래쪽 이중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에서 오른쪽이 이중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역시 L 눌렀을 때 여러분 이중선으로 요 라인이 오른쪽이죠.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 예,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선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문제에서 보니까 2023년의 여학생 수까지만 셀 배경을 노란색으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셀 배경이 색깔은 컬러의 약자로서 C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C, 저는 L 반드시 명심하셔서 이건 단축키 쓰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C 눌렀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배경으로 바로 탭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색 메뉴 들어와서 면 3개. 여러분 표준, 요 라인을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표준에 있는 색깔을 다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 색깔 노란색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캡션을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캡션을 한번 넣을게요. 자, 캡션을 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표 바깥쯤 이렇게 싹 대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면서 이게 표 선택키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L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표의 객체 속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요걸 여러분 하나의 탭이라고 합니다. 기본 탭, 여백 및 캡션 탭, 테두리, 배경, 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백과 캡션 탭에 오면 자 이게 캡션의 위치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은 위쪽으로 올려서 오른쪽 정렬해야 돼요. 오른쪽 캡션이 아니에요. 오른쪽 캡션일 때는 이렇게 위에 안 올라가고 말 그대로 오른쪽에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때가 가끔씩 있으신데 자 위쪽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설정하시면 이렇게 떠요. 표1이라고 뜨거든요, 여러분. 표에 붙이는 캡션의 이름의 디폴트가 표1이라고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드래그 하시고 글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글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글이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으시니까 여러분 얘는 오른쪽 정렬을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걸 꼬리 굴림으로 세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붙인 캡션도 굴림으로 주셔야 돼요. 저는 굴림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복사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굴림이라고 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캡션과 표의 차이점이 뭐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요 동계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표를 찍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뭐 이렇게 만들어 두면 이런 식으로 캡션이 되지 않겠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표를 늘리실 때는 이렇게 기퉁이 닿고 이동이 됐네요. 이렇게 됐을 때 기퉁이 잡으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따라오잖아요. 그죠? 캡션으로 안 들어가면 이게 별개입니다. 표 따로 글 따로. 근데 여러분 캡션으로 들어간 거 보세요. 같이 따라다니죠. 자,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하셔서 캡션을 다셔야만이 이게 캡션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표 문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자, 차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차트의 데이터는, 자, 이렇게 요 영역이, 여기 주어진 색깔, 배경이 입혀져 있는 요 부분만 차트를 만들어라. 이용해라. 이렇게 적혀 있죠. 차트는 묶은 세로막대가 되고요. 이제 한글에서 가장 좀 번거로운 작업이 뭐냐 하면, 제목, 여기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 도둠 진하게 12 따로. 그 다음에 채우기는 요 밑에 있는 배경 색깔이고요. 이게 선 색깔, 선이고요. 여기가 그림자예요. 요게 지금 요 내용물입니다. 요렇게 내용물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목의 걸꼴들은 도둠의 보통의 10으로 해라는 거는 일일이 따로 해줘야 됩니다. 한글은. 여기 나와 있는 세로축의 값도 따로 주셔야 되고, 여기 세로축의 제목도 따로 주셔야 되고, 여기 가로축의 제목도 따로 주셔야 되고, 요 범례도 따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세팅이랑 제목이랑 저희들이 넣고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노란 부분만 선택하시고요.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도구 리본 메뉴에 보시면 차트 만들기는 바로 있습니다. 또는 입력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자, 차트 만들기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면서 요 영역이 데이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이 맞나 여러분들께서 확인해라 이렇게 뜨고요. 아, 맞습니다. X. 그러면 자, 이렇게 뜨겠죠. 요 차트의 크기는 얼마나 크게 해라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맞추시면 되고요. 자, 요런 포인트에 놓으시고 요렇게 들어가시면 표가 이렇게 커지겠죠. 밑으로 조금 더 높이를 조절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트 제목을 입력할 겁니다. 차트 제목에 놓으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목은 자, IB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목을 쓰시고 한글 꼴꼴이거든요. 근데 여기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죠. 그래서 한글, 영어, 걸꼴을 다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제목은 도둠의 진하게 1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입력해 주시면 나타나니까 클릭해 주셔도 되고 입력한 요소에서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도둠이고요. 그 다음 진하게는 여러분 어디에 존재하느냐면 여기 진하게입니다. 클릭하시면 나오죠. 크기는 12. 자, 직접 쓰셔도 되고 스핀 단추로 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 직접 입력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림자와 테두리 선과 배경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시면 차트 제목 속성이 나와요, 여러분. 제목 속성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메뉴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채우기로 돼 있으면서 선이랑 이렇게 세팅해서 떠요. 그러면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선은 검정 주시면 돼요. 자,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채우기 주시고 선 주시고. 자, 그림자는 어디 있느냐면 여기 요 효과라는 요런 각각의 탭들은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팁 텍스트 풍선도말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과로 오셔서 그림자 클릭하시면 제가 여기 kit펜 쓰려고 해놨더니 그림자가 펜이 클릭되네요. 자, 그래서 자, 그림자에 가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있어서 그림자도 여러분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안에 이렇게 풍선 도움을 다 나오죠.
거의 시험은 좀 디폴트로 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트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선이 여러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선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에서 보시면 자, 요렇게 포인트 선을 찍으시면 요렇게 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삭제, 딜레이트 키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메뉴에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딜레이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세로축이고 자, 세로가 세로축, 가로축, 또는 Y축, X축이죠. 세로축에 축 제목을 써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차트가 클릭된 상태에서는 요 위에 리본 메뉴를 보시면 차트에 대한 리본 메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 구성 요소 추가해 가셔서 축 제목으로 가셔서 기본 세로 제목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축 제목도 찍으시고 오른쪽 우측 버튼 제목 편집하셔가지고 제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되죠. 단이 띄워져 있으면 항상 띄우도록 하시고요. 자, 얘도 그죠? 도둠 그대로 주시면 되고 뭐 영문 없네요 하면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기본으로 이게 클릭이 안 돼 있을 때 보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본 10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하시고 나면 단위를 뜨고요. 이게 세로 방향이죠. 그럼 여러분 우측 메뉴로 쫙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크기 및 속성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상자 메뉴가 있죠. 여기에 글상자 방향을 가로, 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바로 두셨죠. 자, 그 다음 여기도 글자 클릭하시고요. 숫자 잘 클릭하시고요.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도둠 하시면 되고요. 보통 10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여기 이름도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오셔서 도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는요, 시험 문제에 보시면, 자, 시험 문제 보시면, 축제목이죠, 여러분. 범례는, 여기 범례죠. 이게 범례라고 합니다.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선 테두리 주세요 라는 말 없어도 그림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오셔서 도둠 하시고, 자, 그 다음 세팅돼 있고, 그 다음 선에 보시면, 얘가 선 메뉴, 여기 보시면 검은 선, 잘 돼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축을 바꿀 일이 있을 때, 축값을 바꿀 일이 있을 때, 축에 대한 값을 바꿀 일이 있을 때, 여기 우측 메뉴에 보시면 축 속성에 와서 최소값, 여기 제일 밑에 0이 최소값이 되겠고요. 최대값, 여기가 제일 큰 값이 되겠고요. 여기 주단위죠, 여러분. 이 주단위가 2000씩 첨가했다라고 되는데, 요거를 변경해야 될 때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자동으로 다 세팅돼서 잘 나와 있죠.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일단 1페이지 스타일을 뺀 나머지 2번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2페이지로 내려와서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150점인 기능의 문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시간은 여기 부분에서 조금 시간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수식 수식 하나, 수식 2개 만들 거고요. 자, 수식 문제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도형을 만들으라고 돼 있죠. 자, 이걸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3점 하시고요. 엔터 한번 치시고 1번은 키보드에 쓰시고요. 자, 수식 메뉴는 입력 메뉴에 오시면 이렇게 입력 메뉴에 오시면 자, 다양한 도구 리본 메뉴들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위에 있는 루트 X에 있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식 도구가 나타나죠. 그러면 수식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옆에다 창을 여러분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면 좋죠. 이게 프린터물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식을 만드실 때는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자, 대문자 T는 이렇게 돼 있죠. 그냥 T는 일반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분수 A분의 B의 제곱하실 때 분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 분수를 클릭했을 때 분자 먼저 오죠. 자, 분자는 B. 제곱을 하실 때 여러분, 이게 첨자 도구상자예요, 여러분. 첨자에 클릭을 하시면 위첨자 우측이 위첨자 왼쪽 위첨자 우측 아래첨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우측에 있는 위첨자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 써주시고요. 옆에 더 있으실 때 빠져나올 건데 여기는 지금 B의 제곱으로 끝이거든요. 자, 그래서 분모로 내려올게요. 분모는 A. 자, 그럼 지금 현재 계속 써나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분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방향키 화살표 탁 누르면 빠져나와요. 자, 우측으로 가는 화살표 방향키를 한번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 플러스 쓰시고 2에 파이. 자, 파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파, 베타 이런 요 기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잘 찾아서 파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루트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루트 근호, 루트 들어오셔가지고 루트 두시고요. 요 앞에 거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또 자, 분수가 들어갔죠. 그럼 분수에 아래 삼성입니다. 그러면 위첨자 눌러서 삼성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칸에 GM 대문자가 나왔죠. 수식이 이번 살 시험에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여기로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봐봐요. 계속 쓰가면 분수 안에 들어가죠. 근데 내가 분수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냥 여러분 화살표 키보드 옆에 키보드에 화살표 누르면 빠져나왔죠. 근데 이거는 근호 안에 들어가거든요. 또 이렇게. 그러면 근호 밖으로 빠져나와야겠다 하시면 화살표 한 번 더 우측으로 화살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화살표 잘 적재적소에 화살표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넣기 나오죠, 여러분. 네, 넣기 클릭하면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적당하게 좀 누르고요. 들어가셔가지고 갈로 열고 2번. 그럼 다음 수식 가볼게요. 또 수식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자, A의 아래첨자에 N성이 나왔네요. 자, N성 쓰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가면 아래첨자 있는 위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측 화살표 한번 딱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B에 또 N성, 아래에 N성, 자, N성 하고요. 자, 그 다음 역시 또 옆으로 우측 방향키, 그죠? 빠져나왔죠? 는 N의 제곱, 그래서 위첨자 제곱하시고요. 역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첨자 라인에 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옆으로 빠져나오고요. 분수가 있네요. 분수. 자, H의 제곱. 자, 분모로 내려갈 때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편해요. 4파이 여러분 4파이 제곱입니다. 오늘 제곱이 많네요. 네, 위침자가 많네요. 그죠? 자, 옆으로 방향키 한번 또 빠져나오고요. K. 자, 대문자네요. K, ME. 그죠? 또 KME의 제곱 인성.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수식이었거든요. 넣기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요 수식과 요 수식의 형태가 이렇게 됐네요.
조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뭐 적당히 엔터 하면, 적당히 엔터는 한 두세 번 치시고요. 4점 하시고, 이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은 여러분, 도형은, 여러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있는 제일 뒤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드시는 게 편리해요. 물론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기능이 다 있지만, 뒷도형부터 만드시고,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뒷도형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요 사각형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글상자 넣으시고, 그 다음 글맵시 넣고 그림 넣는 게 순서적으로 딱딱, 그죠? 잘 맞춰 들어가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의 크기는, 여러분, 크기 화살표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넓이고요. 뒤에 있는 게 높이예요. 크기는 90에 140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력 클릭하시면 이렇게 도구 리본 메뉴에 도형들이 다 있죠. 그래서 사각형 글이 있는 거는 글박사 이걸 할 거고요. 글상자. 기본 도형은 다 사각형으로 할 거예요. 사각형으로 클릭한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툭 찍으시면 원 상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객체 속성으로 바로 들어와요. 물론 또 L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표는 더블 클릭이 안 되지만 요 그리기들은 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 객체 속성 안으로 들어와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탭키 자 여기서 크기가 90이었죠. 90에 탭키 클릭하시면 항목 간 이동 아주 편리합니다. 90에 140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모서리가 지금은 사각형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둥근 선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선으로 오시면 둥근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채우기의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임의의 색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근데 연한 색 알려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동일한 색상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안배시키고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가서 사각형으로 가면 되겠죠. 사각형의 크기는 여기서 130에 50이네. 그죠? 자, 그럼 사각형 찍고 또 툭 찍어요. 더블 클릭 하시고 기본에 그 다음에 130에 50입니다. 130 탭키 두 번 하시면 잘 오고요. 색깔은 여러분들께서 아무 색깔이나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하시고 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비율 조절 잘 안 되시면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방향키로 제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의 상자는 이렇게 글이 있으면서 여기가 반원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글의 색상은 반드시 이렇게 주어집니다. 면색을 빨강을 주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맞춰서 빨강을 주셔야 돼요. 여기 국제 바칼로레라 프로그램은 분서에 22가 되겠습니다. 글자색은 하얀 색깔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 만들어 보겠죠. 글을 쓰실 때는 여기 있는 글상자를 쓰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사각형을 넣으면 텍스트 글자를 넣어달라는 메뉴를 한 번 더 클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글상자를 클릭하시면 툭 찍으시면 어떻게 돼요? 글이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은 글부터 먼저 씁니다. 바칼로레아 그죠? 프로그램 하시고 보십시오. 여기 선에서 찍으시고 요 자체에서 반드시 얘들 다른 도형이 클릭이 안 되도록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들어오죠. 자, 그러면 기본에 얘의 크기는 130에 그죠? 17입니다. 그리고 얘들 선에 오시면 이게 반원입니다. 여러분. 반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얘는 주어졌습니다.
표준에 주어진 색은 표준 색깔 쓰도록 합니다. 빨강 하시면 되고요. 그걸 꼴 쓰신다고 일부러 또 들어가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바깥 도형의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도구 몸 서식 도구 상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석 엔터 한 번씩 쳐주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22. 그 다음 글자색은 이제 도구 몸이 되겠습니다. 글자색은 흰색. 그리고 가운데 장. 그리고 여러분들 적당하게 들어가시고 마우스로 잘 높이 조절 잘 안 된다.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여러분 뭐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글맵시를 넣어 보겠습니다. 바칼로네나 글맵시 입력 메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글맵시가 존재하죠. 자, 글맵시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바칼로레아를 하고 여기에 글맵시 모양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모양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에도 모양이 뭔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얘의 글꼴은 여러분 바칼로레아의 글꼴도 도둠이네요. 그 다음엔 도둠. 얘가 키보드가 안 먹힐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한글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는 글꼴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정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글 뒤에 존재하는 게 기본 디폴트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 도구모 밑에 보시면 여기 얘를 글 앞으로 Shift 홈 단축키 쓰셔도 되고요. 글 앞으로를 반드시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여기 기본으로 오셔서 얘도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40에 40, 40에 40이 되겠고요. 얘는 색깔을 파랑으로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글맵시에 가보시면 그림자가 없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비연속으로 되어 있다면 그림자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선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검은 선으로 혹시나 세팅이 되어 있었을 때는 이게 선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 없음을 선택 반드시 하셔야 시험에 주어진 모양처럼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넣을게요. 입력 메뉴에 와서 그림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I가 되겠고요. 자, 그림으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시험장에 가면은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문서방으로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방 안으로 클릭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ITQ 폴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 학원에서는 폴더가 진짜 많죠. GTQ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어서 GTQ가 있고요. 자, ITQ 폴더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우리 학원의 영상을 보시면서 수업 문제를 따라 할 건데 그 시험 문제에 주어진 그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도 KPG 자격에 있습니다. 쌤하고 같이 다운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들어오면은 인터넷 창 이렇게 됐을 때 컨트롤 N 하면은 새 창이 하나 뜹니다. 자, 그래서 KPC 자격으로 들어오시면 그죠? 자, KPC 자격으로 들어오시면 시험 문제 다운로드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료실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서식 문서 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여러분 여기 되면 ITQ 첨부 파일이라고 있죠, 여러분.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ITQ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얘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된 폴더에 가서 열기 하시면 이렇게 픽처 폴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픽처 폴더 여러분들 컨트롤 C 뭐 위치 문서방으로 옮겨놓고 연습하시는 거 좋을 거예요. 자, 폴드 하나 여러분 만들게요. 새 폴더 그래서 ITQ 폴더 안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서 컨트롤 V
이렇게 붙이면 픽처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볼게요. 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림을 클릭했더니 문서가 뜨면서 시험장에서는 요 하나의 폴더밖에 없어요. 시험장에는 요 하나의 폴더가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면 픽처가 있죠. 픽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넣어야 될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로고 3이네요. 그죠? 로고 3을 여러분 역시 드래그하며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놔버리면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놔버리면 어디서 다른 데 클릭을 해버리면 얘를 또 찾으려고 하면 이 도형을 드래그해서 뒤로 밀고 찾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림을 할 때 그림을 이런 위치에 놓고 하시는 것도 편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어디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역시 여기 글맵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 글 앞으로 메뉴를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글 앞으로가 올라오죠. 역시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으로 가셔가지고 그림의 크기도 제공이 되어 있죠. 50에 35, 50에 35. 그 다음 여러분 그림을 여기 그림 탭으로 들어오시면 회색조를 하래요. 우리 요즘 옛날 그림 이미지 만든다고 뭐 흑백도 하고 회색조 하는 유행들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이 링크 이 ITQ 시험이 아니더라도 그림을 클릭해서 웹 페이지로 이동도 되고 해당 뭐 담당자의 메일로도 클릭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논문 같은 걸 쓰면 어때요 여러분? 논문이 한 400페이지가 된다 하면 5쪽에 작업하고 있는 자료가 뭐 101쪽에 있는 어떤 문서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5쪽에서 막 설명을 하면서 101쪽에 있는 페이지로 이동시키면서 참고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걸 바로 우리가 링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문제는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들이 3페이지에 제목을 만들 거거든요. 이 제목을 만들 건데 이 제목은 3페이지 내려와서 할 텐데 3쪽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원래 3쪽의 내용물은 여러분 다 입력을 해놓고 수정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꽂히는 걸 먼저 하고 싶다면 여기 기본돼 있는 걸 꼴을 크게 하면 요 밑에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글을 바로 수정하면서 문제를 만들 거다 하시면 여러분 엔터를 이렇게 많이 쳐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3페이지는 따로 설명할 텐데 이거 링크를 하기 위해서 3페이지만 제목을 크게 해서 여러분 여기 링크되는 형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얘를 가운데 정리를 하고 얘 글꼴을 지금 페이지에 보면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동서의 18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지금 현재 여러분 보세요. 자, 그림이 오면 여러분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 이해로 책갈피를 이동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입력 메뉴로 오시면 책갈피가 존재합니다. 책갈피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죠. 책갈피 이름은 IB 교육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IB 교육 하고 책갈피 이름 IB 교육을 입력하시고 넣기를 해주시고 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그림에 대시고 그림을 클릭하시고 우측 메뉴 클릭하시면 하이퍼링크가 나옵니다. 이 하이퍼링크는 파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한글 문서를 할 수 있고요. 웹 주소를 할 수 있고요. 전자우편도 할 수 있어요. 웹 주소는 네이버라든지 여러 사이트를 참고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아래 한글 문서거든요. 한글 문서를 하면 여러분 저희들이 전화준 책갈피가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넣기를 하시면 지금 링크가 되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 페이지잖아요. 그런데 오른쪽부터 눌러서 하이퍼링크 열기를 할게요. 이거로 BM으로 연결하면 바로 클릭되거든요. 열기 하면 돼요. 여기로 이동되죠. 이 페이지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서의 페이지 참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집어넣은 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밑에 도형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도형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글 상자에 1을 넣었을 때의 1은 여기 보십시오. 공서에 20이고요. 크기는 15에 9mm. 그 다음 여기 원은 여러분 다 원을 그리고요. 크기는 88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글상자 박스는 크기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굴림에 18 이렇게 맞춰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와 요 하나의 첫 도형만 이렇게 그려서 이건 다 복사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글상자 뒤에 있는 것부터 항상 먼저 만드신다고 했죠. 역시 글상자 툭 찍으세요. 그리고 1 적으시고 선 가까이 대시고 이게 지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도형이 클릭이 안 되도록 잘 선택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선택이 됐죠. 역시 더블 클릭. 그리고 크기 갈게요. 자, 크기는 15에 9로 하라고 했습니다. 15. 그 다음에 높이는 9.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직사각형 그대로죠. 그 다음에 채우기 다른 색상 없고요. 얘는 전부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설정을 하면 이렇게 작아지죠. 그 다음에 걸꿀은 바로 여기서 바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공서에 20. 공서 거기는 20. 자, 공서의 거기는 20.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원 또 툭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더블 클릭하시면 역시 크기는 8의 8입니다. 넓이도 8, 높이도 8. 그 다음 선은 반듯한 정원이 나오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가끔 호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도 있어요. 또 나올 때 활용하도록 할게요. 채우기 오셔서 색상은 다른 거 주셔야 돼요. 흰색 안 됩니다. 흰색은 얘만 되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비율로 방향키 이동해서 이렇게 적당히 당겨주시면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Shift 키 누르고 찍으면 두 개가 동시에 연달아서 Shift는 여러 개 객체를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얘가 좀 밖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방향키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당기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잘 올라가죠. 여러분 이럴 때 방향키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왼쪽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IB 초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글을 쓸 거죠. 그러면 역시 글상자로 여러분 또 툭 찍으세요. 그 다음 IB 초등교육 프로그램 됐죠. 그러면 역시 선에 놓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들어왔을 때 채우기 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채우기 색이 없음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오셔가지고 선의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크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맞출 거냐? 걸골에 맞출 거예요. 이 걸골은 굴림에 18 크기를 하래요.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적당하게 화살표를 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조절하셔가지고 모양이 잘 어울리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가장 긴 거리 있으실 때 긴 거리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는지 보고 적당하게 크기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글자는 가운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 놓으시고요. 얘랑 자, Shift 키 누릅니다. 왼쪽 손 도움 받아서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얘 찍으시고 얘 도형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해서 얘를 또 찍었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찍으면 Shift 키 누르고 한번 찍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했을 때는 Shift 키 눌러서 또 삭제도 하고 선택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Shift는 이렇게 객체를 여러 개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는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지그재게 하지 마시고 거의 균등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잘 드래그 하셔가지고 높낮이와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글만 바꾸시면 돼요, 이제. 2, 3, 그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는 엄청 좋았네요. 글꼴만 바꾸면 되게 돼 있었네요. 그죠? 중등, 다음, 여기는 디플로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쫙 껐더니 손볼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지거재거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업무를 보실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기 여러분 도구 상자에 오시면 맞춤이 있죠. 이 맞춤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오른쪽 끝을 딱 맞춤이 이쁠 것 같다 하시면 오른쪽을 맞춤 하면 오른쪽 끝이 딱 맞춰지고요. 오른쪽 끝이 딱 맞춰지고요. 세로의 간격도 다 조절하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한 번 선택해서 복사할 때 아주 균형감 있게 드래그하고 나니까 손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거재거가 됐었을 때는 맞춤을 활용한다. 이거를 오른쪽을 맞추거나 또는 왼쪽으로 맞추거나 세로 간격,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객체들 세 개를 다 동시에 선택하시고 이걸 하시면 안 돼요. 각각 객체 따로, 각각 객체 따로 정렬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 몰려버려요, 여러분. 다 같이 선택을 하고 하면. 이거 보세요. Shift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왼쪽으로 맞출게요. 그러면 왼쪽으로 쫙 맞춰지고요. 그 다음,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색깔은 각각 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여러분 색은 항상 달라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주시고요. 약간 비율만 조절하셔가지고 하셔도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도 한 번 더 복습. Shift 하셔가지고 맞춤. 얘는 오른쪽으로 이쁘게 맞추겠다. 그 다음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이 페이지가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쪽의 내용물들을 또 3페이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보실 때 여기 미리 보기의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미리 보기 기능을 딱 클릭하시면 저희가 한 요소가 나오면서 키보드에 마침표 점을 딱 찍으시면 이렇게 여백이 나와요. 여백이 나와서 안 삐져나오고 이쁘게 가운데 잘 들어오네. 키보드에 페이지 업 위로 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삐져나왔죠. 여러분 표가. 그러면 이 표 크기를 줄이면 돼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다음 페이지를 내려가는 거예요.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페이지 업. 자, 그리고 ES키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오, 표가 길었네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표의 길이의 넓이는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그죠? 한타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오, 그런데 얘 한 칸을 당겼더니 얘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한타를 늘리고 여기 있는 라인들을 한타만 줄여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미리 보기 하고. 네, 잘 들어왔네요. 그죠? 얘를 가운데 정렬을 해서 표 전체를 가운데로 보내야 된다. 그런 기능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시험만 아니라 업무 문서를 보려고 한다 하시면 이거 잘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페이지 스타일 빼고 1페이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마무리됐고요. 네, 3페이지 할게요. 자, 3쪽 내용물은요. 자, 제가 3쪽 내용물들은 이렇게 대충 그런 입력해 놨는데,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요 네모 점선들이 다 우리가 수행해서 만들어야 될 예시들의 조건들이 적혀 있는 거죠. 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의 이해는 궁서에 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고요. 책갈피는 저희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덧말이 이게 글로벌 인재 양성 이게 덧말입니다. 자, 만들어 보죠. 여러분들 프린터물 문제지를 출력해서 보면서 하실 거니까 요게 화면에 출력 프린터물 저는 지금 손에 들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제는 요 내용물로 지금 200점입니다, 여러분. 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크기와 가운데 정렬 공서 18원 저희들 만들어 놨고 이제 아부터 교육 여기 공배까지 싸셔가지고 자 입력 메뉴에 갑니다. 그런데 웬만한 모든 메뉴들은 도구 리본 상자가 이렇게 다 있죠. 그런데 덧말 넣기가 2020년부터 20 버전부터 입력 메뉴를 눌러서 우리가 여기서 메뉴 나오는 이게 덧말 넣기를 들어갑니다. 여기에 입력 메뉴에 덧말 넣기를 들어와서 덧말을 위쪽에 넣을래 아래쪽에 넣을래 이렇게 선택하는데 저희 ITQ 시험은 다 위쪽이죠. 그래서 덧말이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자, 이렇게 덧말을 넣으시면 이렇게 덧말이 들어가죠. 여기 보이죠? 그래서 약간 주석의 느낌 비슷하게 단어에 대한 덧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의 국자를 이제 두 단위 되면서 색깔을 채울 건데 여러분 여기에 국제의 국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커서를 앞에 찍던 국자 앞단어에 찍어도 되고 뒤에 찍어도 됩니다. 자, 커서를 뒤에 두시고 서식 메뉴에 가시면 도구상자, 리본 도구상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메뉴 중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 요렇게 자, 여기 오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고요. 요 도구상자 찾기 좀 힘들다 하시면 얘가 자세히 메뉴입니다, 여러분. 요 자세히 추가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다 보이죠. 그래서 요런 메뉴를 이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얘가 두 줄 띄울래, 세 줄 띄울래, 문단 전체 다 띄울래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ITQ 시험은 항상 두 줄이고요. 뭐 유치원 문서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문서를 종종 만들기는 하는데 보통 두 줄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걸 꼭 적용해 주시고요. 걸꼴은 이 문제는 도둠이네요. 그 선테두리도 뭐
각자 업무를 보실 때 필요하시면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ITQ 시험은 면색만 있답니다. 자, 면색은 노랑. 그리고 다른 어떤 요소들은 다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죠. 얘가 이렇게 두 줄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일부러 글을 써놓고 난 다음에 양성 한자 바꾸기 안 했거든요, 여러분. 양성이라는 한자를 바꾸시려고 하면 단어를 커서 뒤에 두시고요. 아래 한글에는 F9가 한자 바꾸기 단축키인데 또는 여러분 키보드 우리가 101키를 쓰니까 한자라고 되어 있는 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양성이면서 이 양성이 여기에 단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찾으시고 여기에 단어가 정확한 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오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도 오타로 봅니다. 한자가 틀리면. 요 양성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자로 그냥 바꿀래? 한자 나오고 한글로 바꿀래? 한글 나오고 한자 바꿀래죠. 네, 저희 ITQ 시험은 요 유행입니다. 요거 반드시 체크하실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에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요 라인으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출 거예요. 자, 컨트롤 NI가 단축키인데 여러분 뭐 단축키 쓰기 헷갈린다 하시면 입력 메뉴 들어오시면 여기 그림 있습니다. 컨트롤 NI라고 단축키 있죠. 웬만하면 단축키를 많이 외워서 쓰도록 하시고 시험 문제는 문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ITQ 폴더 있죠. 이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픽처 있습니다. 자, 그림이 요거죠, 요거. 네, 요건데 다른 그림 있죠. 우리는 자르기를 해서 그림을 적당하게 드래그 하시고 자, 그림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그림 도구 상자의 틀도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도록 딱 모양이 바꿔져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르기 메뉴가 있죠, 여러분. 자르기 클릭하시고 검은 포인트에 놓으시고 이렇게 그림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여백을 많이 두지 마시고 딱 좀 많이 그림과 1대1로 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그림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그림 크기는 보니까요. 40의 넓이가, 그죠? 높이가 35네요. 35. 그리고 여백 탭으로 오셔가지고 왼쪽 여백 1을 띄워주라고 합니다. 항상 아이들기 시험에는. 자,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 글과 그림 사이에 약간의 여백이 있어야지 요 글들이 겹쳐져서 덮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여백이를 준 상태고요. 그림의 크기는 잘 이동을 시켜서 어디에 맞추시냐면 여기 글자의 뒤에 글자와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위에는 위쪽 문단 글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실게 방향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로 조절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들어가고요. 요 상태가 여러분 그림 따로 글 따로가 나오는 분들이 계신다면 얘는 지금 현재 그림이 여기 보시면 어울림 상태라야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자, 자리 찾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그림 따로 글 따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났었을 때 도구상자 위에 그림 도구상자 보시면 여기에 그림의 위치를 줄 수 있는 도구모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선택해서 하셔야겠죠. 이 페이지의 도형들은 그래프로 메뉴를 다 이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은 어울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인재에서 인재 육성에 각주를 넣으라고 합니다. 각주는요, 여기 인재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그래서 각주는 또 입력 메뉴 보시면 여기 각주 입력 메뉴에 각주 도구 상자 있죠. 그래서 컨트롤 N 두 번 하셔도 되고요. 각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하단으로 내려오죠. 각주 모양이 방갈로 1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모양이 항상 변합니다. 시험 문제는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커서를 두시고 자 메뉴 보시면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번호 모양에 와서 동그라미 기억이네요.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 하시고 요런 길이라든지 색깔은 디폴트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주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IB 글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탐구하는 시간을 탐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이라고 돼 있고요. 혹시나 내가 각주를 지워야 되겠다 하시면 커서를 앞에 두시고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 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IB 여기 돼 있는 요분이 우리가 문단 이 한 문단과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띄워주는 건데 여러분 여기는 문단 모양에서 들어쓰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스페이스바 2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 보시면 IB 교육 프로그램 구조 앞에 특수 문자가 있죠. 특수 문자는 여러분 역시 입력 메뉴에 문자표에 있겠지만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하고 F10번 컨트롤하고 F10번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특수 문자 단축키 안에 다양한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키워드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래 한글 문자표이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정각기호 일반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호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각기호 일반 아래 한글 문자표로 들어가서 뭐 각자 시험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굳이 열이 안 들어가고 내가 도형이 바로 눈에 보인다 하면 쓰시면 되고 근데 찾아도 없다 하시면 항상 한글에 저희들 시험 문제의 디폴트는 아래 한글 문자표 안에 정각기호 일반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넣기 하시고요. 한 칸 띄우시고. 자, 요 라인은 커서를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냥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한 줄 다 선택이 됩니다. 자, 보니까 걸고를 도둠쳐 주라네요. 그죠? 자, 도둠쳐 주시고, 그 다음 18. 여기 도둠쳐도 여기 한 번 변하고 나면 항상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걸꼴이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둠쳐 주시고, 거기는 18. 그 다음에 요 크기는 반드시 요 특수 문자랑 같이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B부터 구조까지는 여러분 여기 엄령의 기능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글자 모양이라는 게 나오죠. 이 글자 모양도 역시 아래 한글에서 80%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메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단축키가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Alt와 L이죠. 요 Alt L과 그 다음에 문단 모양 Alt T는 단축키를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Alt L 클릭하시면 바로 글자 모양으로 들어오고요. 글자 모양의 기본 탭에 여러분 보시면 엄령색 돼 있으시죠? 이 엄령색에 색깔을 주시면 돼요. 빨강 주시고 글자 색은 항상 흰색으로 이렇게 세팅돼서 나옵니다. 자, 글자 모양 탭에 기본 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설정하시면 이렇게 모양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한글 수업을 하면 가장 2번 이상 질문하는 곳이 바로 여기 문단 번호 설정이거든요. 여러분.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뭐 몇 번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단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더 보고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가가 우리가 공문서의 문단 기호가 8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ITQ 시험은 2단계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1단계고요. 요 라인 요 두 개가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단계로 들어오고 여기가 2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문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에 공간이 있죠. 여기가 여백이 비워주는 거예요. 요 여백과 요 여백의 차이가 조금 있죠. 자, 요거를 또 저희들이 지정해 볼게요.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 1수준이라고 하는 1문단은 20에서 오른쪽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여기 2단계는 2수준은 30에서 오른쪽 정리를 해라. 그리고 요 첫 줄과 요 줄 사이에 여기는 줄간격을 180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영역에 여기 지정할 요소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오른쪽부터 누르시면 문단 번호가 나옵니다. 걸머리표 및 문단 번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문단 번호가 뭐 만들어져 있는 게 1수준, 2수준이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든지 요 번호의 모양의 종류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가하고 동그라미 가는데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준인 요거를 찍으시고 첫 번째 거 찍으시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오세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오시면 자 모양이 이렇게 단위가 나눠져 있죠. 1수준이 이렇게 형태 미리 보기 보시면서 얘가 1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험 문제는 가다 이렇게 하시면 가로 바꾸시면 이렇게 가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가로 바꾸고요. 여기 너비가 바로 20 그리고 정렬이 오른쪽 정렬 자, 1수준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수준을 클릭하면 2수준의 모양은 여기에 또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동그라미 가다, 동그라미 가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점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점은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번호 서식이라는 탭에서 여기서 점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이 삭제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넓이는 2단계는 얘가 30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ITQ 시험은 단계가 2단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하시면 전부 다 1단계로 이렇게 줄줄줄 나오죠. 그래서 뭐 같은 번호를 쓰실 때 업무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단계로 들어가게 할 때는 여러분 이 나는 선택 영역에서 드래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부터 요걸 여기까지 다 싼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숫자 키보드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숫자 키보드 컨트롤 플러스도 헷갈려. 또 자꾸 까먹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두 번째 수준 하실 때 여기 서식 메뉴 있으시죠? 서식 메뉴 클릭하시면 요 도구 상자들이 나와요. 이게 수준을 증가하고 감소하는 도구 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준 감소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감소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1수준, 2단계, 2수준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블럭이 돼 있었을 때 블럭 해제 안 하시고 바로 여기 줄 간격은 여기가 나옵니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18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약간 더 줄 간격 사이가 그죠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또 해서 특수문자를 넣으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셔도 되고 마우스 포인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포인트일 때 클릭 한 번으로도 됩니다. 도둠의 18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도둠의 그죠?
18하고요. 밑줄 있습니다. 밑줄 역시 특수문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밑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IB 학습자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체크 표시가 위에 붙죠. 이거를 우리는 강조점이라고 해요. 강조점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Alt L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이에요. 여러분 메뉴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글자 모양에 들어오시면 확장 탭으로 오세요. 확장 탭에 오셔서 강조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강조점에 여러분 점 동그라미 채워진 점 채워지지 않는 점 체크 표시 이렇게 모양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아래 한글에서는 이거를 각각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랑 들어가야지가 선택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번거롭지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강조점은 2번 넣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잘 만들어진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그림 넣고 난 다음에 시험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글자랑 그림이랑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아요 하고 하시면서 여기를 스페이스바를 띄우거나 뭐 여기 공간을 맞춰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요는 각자의 글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본인들이 또 타자를 하나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 시험 문제 보기와 똑같이 맞춘다고 신경 쓰실 필요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표는 줄부터 먼저 셉니다. 가로가 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들어갔네요. 그리고 칸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입니다. 여기는 합칠 거거든요. 그래서 줄 몇 줄, 칸 몇 칸 이렇게 항상 보시면 돼요. 가로가 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가로 하나 줄입니다. 둘, 셋, 넷, 5줄. 칸은 그죠? 세로입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그죠? 자, 그래서 저희들 표를 만들어 볼까요? 표는 어느 메뉴든지 잘 나타나 있었는데 서식 메뉴 안에는 없죠. 보통 편집 메뉴에도 표가 있고요. 입력에도 표가 들어가고요. 컨트롤 N하고 T를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 자, 그래서 컨트롤 NT 제가 한번 눌러보면 5줄에 5칸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생기면 글 생략할게요. 글들은 다 가운데 정리를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IB 학습자 그죠? 프로필 자 이렇게 돼서 쓰시면 글들은 여러분 F5번 앞에 다 하시고 방향키 쓰시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요거 앞에 설명했는데 잘 기억 안 나시면 마우스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요들 글꼴은 전부 다 굴림체네요. 굴림체 하시고 글자들은 다 가운데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선 테두리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 테두리는 항상 이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 번 더 필기해 드릴게요. 라인의 약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중선 바깥쪽 먼저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 안 먹힙니다, 여러분. 또 L 눌러서 선 없음 왼쪽과 오른쪽 선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테두리 선단 쪽에 테두리 선은 단축키 그죠? L입니다, 여러분. L.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색깔은 뭐였죠? 색은 C 컬러입니다. 자, 이거 명심할 거. 그죠? 자, 그렇게 놓고요. 자, 아래쪽 L 너무 편하죠? 그래서 아래쪽 이중선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칸 두 개가 합치집니다. 병합의 약자는 뭐집니다. M. M이 뭐집니다. 그래서 병합. 자, 여러분 병합할게요. 병합은 M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병합됐죠. 그 다음 두 줄 또 병합이네요. M, M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첫 줄의 색깔이 그라데이션으로 주면서 두 가지 색을 넣으라고 해요. 색깔은 여러분 뭐라고요? C가 되겠죠. 그래서 C. 그리고 배경에 오시면 그라데이션. 그리고 그라데이션은 유형이 가로.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비쳐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들은 다 가운데 정렬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표 높이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방향키로 조금 높이 조절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컨트롤 방향키, 그죠? 뭐 한 칸만 조절하는 거는 Shift하고 방향키입니다. 이렇게. Shift하고 방향키,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겠죠. 뭐 개인적으로 ITQ 시험에는 좀 잘 없는데 Shift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한 셀이 움직인다라는 거, 컨트롤 누르면 같이 셀이 움직인다는 거, 자기 셀, 요거 앞페이지 하면서 여러분 계속 많이 써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여러분 테두리선 L, 셀 색깔 C, 병합 합치기 M, 이거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글꼴이 공서 24 지나겠는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오른쪽 정렬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서 24. 그죠? 근데 글의 장평의 크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평 크기는 또 글자 모양 안에 있습니다. Alt L 하시고요. 기본에 오시면 이렇게 장평이 있죠. 장평은 최대 200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모양 보이시죠? 가로의 폭이 조절됩니다. 이렇게. 자, 세로로 내가 이쁜 거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50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글자를 가로, 세로, 폭을 조절하는 기능이 장평이다. 그죠? 그래서 글을 좀 꾸밀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은 95로 하랍니다. 그래서 95. 거기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그러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쪽번호가 나와 있죠. 쪽번호가 로마 대문자로 사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꼬릿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아, 머릿말이죠. 상단에 있으면 머릿말, 하단에 또 다른 제목을 열면 꼬릿말로 넣으면 되겠죠. 자, 저희들은 쪽번호랑 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쪽번호는 이제 커스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든지는 상관없어요. 우리 페이지가 쪽이 하나 더 나눠졌네요. 여러분, 쪽이 하나 더 있었을 때는 마지막 쪽에 커서 놓으시고요. 백스페이스 키 딱 하시면 쪽이 사라집니다. 자, 쪽 메뉴로 가겠습니다. 쪽 메뉴에 오시면 그죠? 쪽 번호 매기기가 나오죠. 쪽 번호 매기기 들어오셔서 줄표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면 줄표 없고요. 자, 로마 대문자를 넣고요. 시작 번호는 4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위치는 요거 두 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요거 보시면 돼요. 위치. 그리고 넣기 하시면 여기 잘 들어오죠. 혹시나 쪽번호가 잘못 들어와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세 번호 시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세 번호 시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양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머릿말 넣을게요. 자, 머릿말 클릭하시고 머릿말은 위쪽에 넣습니다. 저희들 위쪽에 넣고요.
볼 수도 있고 짝수 페이지도 있지만 저희는 양쪽으로 넣습니다. 양쪽 페이지에 모양 없음에 가시면 이렇게 커서 들어오죠. 그래서 내용물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자, 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 정렬 하시고 걸골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걸골은 굴림이 10이네요. 그죠? 굴림. 거기는 10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간 거죠. 얘가 지금 현재 머리말 영역일 때 편집하면 이렇게 회색 하얗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말 닫기 메뉴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는 Shift와 ES키 누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 머리말 잘 들어갔죠? 그림, 그죠? 자, 모양들, 쪽 번호, 이렇게. 글자만 넣는 거 생략했고 다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보기 꼭 클릭하셔가지고 자, 점 마침표입니다. 점 찍으시면 삐져나왔는지 안 삐져나왔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표 크기가 조금 삐져나왔죠. 크기 조절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업. 자, 이렇게 만드신 거. 그 다음 페이지 업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가 좀 삐져나왔습니다. 자, 글들을 뭐 조금 줄이고 싶다 하시고 싶은 칸 싸시고 자, 컨트롤 방향키 약간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리 보기 보시면 들어온 거 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스타일은 시간이 남는 사람만 하실 건데 스타일의 기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스타일을 쓰기 위해서 글을 만들어 뒀는데 자, 가져가서 그죠? 스타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1번에 글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엔터 두 번 치시면 안 돼요. 이거 스타일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자, 글을 먼저 입력하시고 자, 스타일을 만들어 볼게요. 영역을 다 지정하시고 또는 따다닥 3번 클릭하시면 2번 클릭하시면 한 문단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어가시고요. 자, 스타일을 만드는 단축키는요. F6입니다. F6에 오시면 여러분 보세요. 바탕글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스타일 이름을 주라고 하죠.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주라는 대로 자, 시험에 제시된 대로 주시면 되고요. 회사나 뭐 자기들이 많이 쓰는 스타일을 미리 등록 이렇게 해놓고 필요시에 항상 불러다 쓰시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이렇게 본인 편한 거 주시고 문단 모양이나 글자 모양이나 편한 거 사용하셔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문단을 등록이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험 문제는 왼쪽 여백이 15, 문단 아래 간격이 10,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글자 모양 안에 오시면 한글이랑 영어랑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글은 여러분 공서체로 하고, 그죠? 자, 한글은 공서체로 하고요. 글자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장평이 이제 105네요. 그죠? 장평이 105고, 자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 더 보세요. T와 H 사이에 있는 여기 공간이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 자간을 조금 줄이면 글자 타수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여기 디폴트인데 음수 마이너스로 5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글 먼저 이렇게 해서 세팅하시고요. 글자 모양 한 번 더 들어와서 다시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영문 글자 다시 주시면 돼요. 영문은 도둠이네요. 그죠? 도둠 주시고 장평은 동일할 겁니다. 105, 자가는 마이너스 5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보세요. IB info라는 스타일 이름으로 추가를 하나 해두시고 설정을 하시면 얘 요소가 바뀌죠. 문단 안의 간격 조절이 빠졌나 보네요. 자, 편집을 하실 때는 만들어준 요 편집을 하실 때는 여기 연필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단 아래 간격 10이 빠졌네요. 설정을 안 했나 보네요.
문단 아래 간격 10주고 왼쪽 여백 15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리고 설정. 그러면 인포해야 되겠죠. 설정. 이거 왜 빠졌지? 이 문단 아래 간격. 자, F6. 그리고 바탕글로 돌아갈게요. 바탕글로 돌아왔죠, 여러분. 이렇게 바탕글 돌아오고, 그 다음 F6. 그러면 제가 만든 인포 열려서 이렇게. 문단 정보가 지금 계속 여기 안 들어갔네요. 그죠? 이제 수정할게요. F6. 제가 수업 시간이 와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뜨겁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왼쪽 여백 15, 편집 15, 10. 네. 이렇게 하고 설정. 이 라인이 이거 한번 만들어진 거 지우고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ITQ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시고 제가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부족한 부분은